네, 안녕하세요. 안전25G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좀 길었던 제 1편 총칙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7장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 4절 달비계, 그리고 제 5절 말비계, 이동식 비계, 제 6절 시스템 비계 이렇게 하고요. 환기장치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제 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가 있고요. 저는 그 달대비계 부분이랑 걸침비계 부분은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비계만 할 예정이고요. 혹시 몰라서 뭐 걸침비계 제 포인트는 좀 형광펜을 칠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전날이나 뭐 시험장 들어가시기 직전에 시험장 안에서 교실 안에서 눈도장 찍으실 분들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형광펜 정도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달비계의 구조 이제 제 63조를 이제 보시면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이 20년 2차 시험에 나왔었고요. 기계에서는 달기체인 폐기 기준이 13년 2차 때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출제 예상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저는 이게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할 당시에는 저는 이거를 거의 1순위 출제 예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이 21년 이제 11월 19일에 개정이 됐는데 이제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되었냐면요. 그 작업 의자형 달비기라 그래서 여기 2항 이게 그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21년에 작업 의자형 달비계가 준수사항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이 20년 나오고 지금 3, 4년째 묵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정되고 묵히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2차를 준비했었을 때는 얘는 무조건 1순위다 라고 해서 특A급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안전보건규칙에서 이제 25점짜리로 내면은 요것도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암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하면 25점짜리로 낼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이제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안전보건규칙상 요새는 이제 그 이런 단서 조항이 다 들어가거든요. 최근 이제 24년 기출문제나 이제 이런 단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서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 단서 안에 있는 답을 써야지 정답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고요. 이 단서가 없다. 그러면 보통 코샤 가이드 이제 KCS 문제를 이제 단서 없이 내고 저희가 알고 있는 안전보건 규칙이나 표준안전 작업 지침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써도 점수가 인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서가 없으면. 근데 이런 단서가 있으면 이 규정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써줘야지 어느 정도 점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적혀져 있는 걸 적었다. 그러면은 점수가 잘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100명의 수험생이 있을 때 이런 안전보건 규칙사항이라고 했는데도 100명의 수험생분들이 모두 다 못 썼다. 그러면은 그때는 찍어서 적어서 이렇게 틀린 내용을 쓰지 않으면 그때는 아마 부분 점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준비했었을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좀 정확하게 외우려고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단서가 분명히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그 이제 달비계 구조해가지고 1항이 이제 곤돌라형 달비계고요. 2항이 이제 작업의자형 달비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점짜리는 보통 최소한 6개, 9개 이 정도는 묻거든요. 최소가. 그리고 많이 물으면 막 15개, 18개 막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써야 되는 항이. 그래서 이제 물음 1은 이제 곤돌라형 달비계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 5개 또는 달기체인 폐기 기준 3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추락 위험 방지 조치 3개 그다음 물음 3으로 설치지 준수사항 5개 정도 그리고 작업의자형 달비계는 작업용 섬유루프 안전대 섬유벨트 폐기 기준 4가지 있고요. 그다음 추락 위험 방지 조치가 2가지 있고요. 여기 이제 난간이 빠지거든요. 그 작업대에 작업의자형 그 작업대에 거기 어떻게 뭐 난간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간이 이제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지 준수사항이 8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설치지 준수사항이 곤돌라형 달비계에는 6개가 있는데 1개는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읽어보고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은요. 이소지 꼬심열, 이소지 꼬심열 이렇게였습니다.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은 이소지 꼬심열 이렇게 해서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 끊어진 소선, 소선이 끊어진 소선입니다. 근데 뭐가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와이어로프 한 꼬임이 끊어진 소선이 10% 소선의 수가 10% 이상, 중요한 게 여기만 이상입니다. 소선,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여기만 이상이고 나머지 다 초과입니다. 보시면 여기 7% 초과, 그리고 여기 5% 초과, 그리고 지름의 10% 초과. 그래서 소선의 수만 10%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초과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좀 낫고요. 여기 좀 헷갈리시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 소선의 수, 이게 10%다.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그리고 이소지,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그리고 이소지 꼬인 것, 이소지 꼬심,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이소지 꼬심 열, 열이나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이렇게 해서 일단 저는 처음에는 이제 5개만 외웠는데 3차 때 가서는 이제 6개를 다 외우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계에서 2차 때 이거 한 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달기체인 이제 폐기 기준은 기로 단십균 이렇게였습니다. 기로 단십균 해서 길이는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길이가. 그래서 이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 처음에 사용하기 전 제조가 돼서 딱 나왔을 때의 길이에 사용하다 보니까 늘어날 거니까 5%를 초과한 겁니다. 그리고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여기는 감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니까 이 지름은 늘어나면 땡기다 보면 당연히 지름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초과하여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기로 단십균 해서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거, 잡아당겨서 늘어나니까 초과해야 되고요, 그냥. 그리고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지름의 10%를 초과해서 지름이니까 길이가 늘어나면서 지름이 감소하니까 감소한 것 해서 이렇게 약간 떠올리시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약간 되시면은 그때는 천천히 말씀하시면서 이제 떠올리시면 이제 포인트가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균열이 있거나 뭐 심하게 변형된 것. 근데 요 뒤에 부분이 요런 게 자꾸 막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민감하게 처음엔 반응을 했다가 이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시면 다 섞입니다. 이게 뭐 균열, 손상, 변형, 부식 이게 막 섞이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없겠다. 처음에는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암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나머지 것들이랑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 뒤에 거는 약간은 좀 내려놓자라는 심정으로 그냥 했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셔야죠. 근데 이거 뭐 부식된 것, 뭐 손상된 것 이렇게 바뀌어도 그렇게까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법상에는 정확하게 외워주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처럼 막 처음에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이렇게 해서 길오 단십균, 달기체인은 길오 단십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준수사항 부분, 요 곤돌라형 달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요게 6개가 있거든요.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이 써져 있으면 구분지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저는 좀 얇은 펜으로 해놨는데 여기는 얇은 펜으로 했지만 저는 약간 두꺼운 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은 보실 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시는 것도 이제 약간 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달비계형, 곤돌라형 달비계 이제 설치 시 준수사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6 이렇게 해서 선반비기까지 해서 여기 6개가 있는데 저는 요거는 이제 안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추락 방지 위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 5가지, 달기 체인 폐기 기준 3가지, 그리고 추락 위험 방지 조치 요게 요 3가지, 그리고 설치지 준수사항이 6개 있는데 저는 요거 9호 빼고 5개만 외웠다. 그렇게 해서 2차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설치지 준수사항을 이미지화 시켜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그리실 때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가지고 그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려보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곤돌라형 달비개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시고 첫 번째가 여기 이렇게 요게 이제 와이어 로프거든요. 요게 와이어 로프 양쪽에 땅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항상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재료에 대한 것이나 뭐 전체적인 거, 일반적인 거 해가지고 달기 강대 및 달기 강선은 심하게 손상 변형, 부식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저는 이 달기 강대를 먼저 항상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저는 달기 강선 및 달기 강대는 이게 잘 안 되고, 이상하게 저는 달기 강대 및 달기 강선은 이게 계속 저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꿨고요. 그래서 저는 달기 강대 및 달기 강선은 심하게 손상 변형,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이게 보통 손변부라 그래서 저는 손변부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변부라는 게. 그래서 일단 심하게 손상 변형,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여기 와이어 로프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이어 로프를 2번 해놓고, 만약에 이게 다 암기가 되신다. 달기 와이어 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및 달기 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등에, 다른 쪽 끝을 네민버 앵커 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만약에 이게 원문 그대로 암기가 되시면 가장 좋고요. 또 그러면 쓰실 때도 정확하게 쓰기 때문에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기 와이어 로프 등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달기 와이어 로프 등은 한쪽 끝을 비계의 보등에, 그래서 한쪽 끝을 여기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주면서 2번 적고, 한쪽 끝을 다이어 로프 및 뭐 달기 강대, 달기 강선 등은 한쪽 끝을 비계의 보등에, 그리고 다른 한쪽 끝은 건축물의 보등에. 그래서 보랑 그 네민보 앵커 볼트 이것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보등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달기 와이어 로프도 그냥 깔끔하게 저는 뺐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요걸 외우고 작업 의자형 외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가져갈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이런 포인트까지 아니시면 여기서 달기 강대, 달기 강선을 말했으니까 달기 와이어 로프 및 달기 강대 및 달기 강선은 한쪽 끝을 비계의 보등에, 다른 쪽 끝을 건축물의 보등에 이렇게 하시면 좀 좋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풀리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2번 와이어 로프를 그려주고, 달기 와이어 로프 등은 한쪽 끝을 비계의 보등에, 다른 쪽 끝을 건축물의 보등에,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여기 작업 발판이 밑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작업 발판이거든요. 그래서 요 작업 발판이 이제 폭 40cm 이상으로 해야 하고, 여기는 틈새가 없어야 됩니다. 틈새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번을 딱 하시면서 요 작업 발판의 같은 재료, 요 작업 발판의 재료는 당연히 뒤집히거나 당연히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비계의 보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 놔야 되겠죠. 당연히 이 작업 발판이 뭐 뒤집혀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당연히 여기에 딱 고정되게 비계의 보등에 연결하여 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4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비계 자체가, 마지막으로 5번이 이 비계 자체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서 작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흔들리거나, 얘는 또 흔들리거나 합니다. 흔들리거나 자체니까 이 비계 전체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거, 뒤집혀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뭐 비계의 보나 뭐 작업 발판 등에, 그러니까 비계의 보 등에 버팀을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5개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선반비계에 그 선반비계에 보시면 철선 맞다. 이 철선하고 이음철물이 이게 너무 잘 안 헤어져가지고 결국에 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언급을 해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달기 강대, 달기 강선 나오지 그러다가 갑자기 또 철선 이음철물 이게 나오니까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검색을 해보니까 안전보건규칙에 철선이 나오는 표현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걸침비계인가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철선 이음철물이라는 이어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2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규칙 전체 규정 중에서 그래서 얘를 괜히 외우려고 했다가 더 혼돈이 되고 정확하게 또 가져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얘는 그냥 버리자 해서 좀 약간 위험한 선택을 했었습니다. 대신에 나머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가져가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외우실 거면 이제 6번 하셔가지고 선반 비계에서는 요런 보에 접속부, 교차부 요런 데를 이제 철선, 이음철물 등을 사용해서 확실하게 단단하게 뭐 연결해야 할 것, 단단하게 뭐 고정시켜야 할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가져가실 거면 선반 비계에서는 보의 접속부, 교차부를 철선 등을 사용해서 단단하게 연결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쓰셔도 당연히 점수를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곤돌라형 달비계 설치지 준수 사항은 이제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은 이소지 꼬심열, 그 다음에 달기 체인은 기로 단십균 하시고 그 다음에 곤돌라형 달비계 설치지 준수 사항은 이미지화를 이렇게 곤돌라형 달비계처럼 이렇게 생긴 거를 하나 이렇게 딱 그리셔가지고 1번은 이제 달기 강대 및 달기 강선은 심하게 손상, 변형, 부식된 것을 뭐 사용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달기 와이어로프 등은 한쪽 끝을 비계의 보등에 다른 쪽 끝을 건축물의 보등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그리고 이제 3번은 발판은 이제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또 바로 발판의 재료는 떨어지거나 뒤집히지 않도록 비계의 보등에 연결하거나 이제 고정을 시키고요. 마지막 5번은 비계 전체, 이 비계 전체가 막 흔들리거나 뒤집히지 않도록 보등에 뭐 버팀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을 이걸 떠올리시면서 1번은 이제 달기 강대 및 달기 강선, 이 달기 강대 및 달기 강선을 심하게 손상 변형 부식하고 2번은 여기 와이어로프가 내려오니까 와이어로프 등이 여기 그 비계의 보등의 한쪽은 비계의 보등에 다른 쪽은 건축물의 보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뭐 결속해야 한다, 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작업 발판은 40cm지 그리고 틈새 없어야지. 그리고 또 바로 이제 발판 재료는 이렇게 뒤집히거나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되고, 5번은 비계 전체가 이제 흔들리거나 뒤집혀지지 않도록 보등에 버팀 등을 설치해서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떠올리시면서 하시면 요거 이제 암기 잘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곤돌라형 달비계는 여기까지. 네, 곤돌라형 달비계는 이제 이 근로자의 그 추락 위험 방지 요걸 안 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명줄을 따로 이제 설치하고, 그리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그 구명줄에 그 안전줄을 당연히 이제 체결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난간 설치가 할 수 있는 경우, 안전 난간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이제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해서 이렇게 3가지가 적혀져 있고요. 그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경우에는 이제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처음부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규정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규정에는 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곤돌라형 달비계는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이제 준수 사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9호에 작업용 섬유 로프 또는 안전대 섬유 벨트 폐기 기준 해서 여기 4가지가 있거든요. 이 4가지는 이제 두 문자 따서 꼬시비놉 이렇게 해가지고 꼬임이 끊어진 것입니다. 작업용 섬유 로프랑 안전대 섬유 벨트 폐기 기준은 꼬임이 끊어진 것이고요. 아까 여기 꼬인 것이 있거든요.
와이어로프는 꼬인 것입니다. 꼬이면 폐기고, 그리고 작업용 섬유로프 및 안전대 섬유 벨트는 꼬임이 끊어진 것이 폐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꼬임이 끊어진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꼬심이높. 균은 이제 기로 단십균이고요. 여기 제가 헷갈렸네요. 기로 단십균이고요. 그리고 작업용 섬유로프 안전대 섬유 벨트인 경우에는 꼬심이높 이렇게 해가지고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그리고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연결해서 쓰지 말라.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 벨트를 연결해서 쓰지 말자. 연결한 것, 그리고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그러니까 작업의 높이가 이만큼 되어 있는데 길이가 막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충분히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은 이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4가지 그 25점 문제를 이제 만들어서 쓰라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먼저 할게요. 그럼 이제 달비계 이제 구명줄 설치해야 되고, 이제 안전대 착용하도록 하고 구명줄에 체결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작업 의자랑 달비계 설치 시 준수 사항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처음 했었을 때 뭐 그림도 막 이미지화를 어떻게 떠올려서 하나하나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요거는 2가지를 좀 병행해서 쓰시면은 좀 암기가 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2문자 반, 그 다음에 이미지화 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 의자형 달비계 그 설치 시 이제 준수사항 8가지는요. 처음에 4가지는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면서, 그러니까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하나씩 떠올리시면서 이제 4개를 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잠깐 머릿속에 그 이미지 옆에 숫자 5, 6, 7, 8을 쓴다고 생각하시고 땅땅땅땅 해서 2문자 4개를 딱 해서 이제 떠올리시면서 암기하시면 이제 8개가 이제 얼추 외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작업대를 하나 이렇게 딱 그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대가 머릿속에 작업대만 딱 있고 1번이라고 이렇게 작업대를 첫 번째 딱 그려놓고, 이 작업대는 나무등 근로자가 앉아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작업대는 뭐 견고한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1번이고요. 그래서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견고한 구조로 뭐 제작할 것. 그리고 이제 2번은 이 작업대에 그 4개의 모서리에다가 로프를 매달아서 이 작업대가 뭐 뒤집혀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로프 등을 매달아야 한다. 그래서 작업대는 4개의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이렇게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그게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이제 여기다가 2번 이렇게 딱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여기 이제 이 선이 쭉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 갈 거예요. 그래서 꺾여 들어가면서 중간에 여기 고리, 이게 이제 건물의 그 옥상입니다. 건물의 위에 그 옥상이에요. 그래서 이 줄이 쭉 올라가다가 이 건물의 옥상에서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입니다. 이게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그리고 이제 뭐 콘크리트 구조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그려두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그쵸? 뭐 요런 거 여기 어딘가에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 주시는 겁니다. 감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그려놓으셔가지고 이 작업용 섬유로프는 그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여기 매립된 고리, 그리고 콘크리트의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 이 이제 고정점, 얘도 고정점이죠.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이제 풀리지 않도록 이제 결속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3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작업용 섬유로프 말고 여기 옆에 보시면 또 다른 선이 구명줄이죠. 그래서 구명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명줄 역시 여기다가 하지 말고
여기다 하지 말고 이 구명줄도 다른 고정점, 작업용 소미루프와 구명줄은 다른 이 작업용 소미루프와 같이 고정점을 사용하지 말고 또 다른 고정점, 이렇게 또 있으면 또 다른 고정점에다가 그래서 따로 설치해, 따로 묶어라, 따로 결속해라. 그래서 이 작업용 소미루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이제 결속하도록 할 것. 이게 해서 4번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4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대를 네모나게 그려놓고 머릿속에 네모나게 그려놓으시면서 이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견고한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2번, 이 작업대에 4개의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서 이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게 2번이고요. 이 로프를 따라 올라가면 옥상으로 가겠구나. 옥상에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가 있고 여기 건축물 등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겠구나. 콘크리트 구조물. 그래서 이 작업용 소미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고정점에 이제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4번은 옆에 또 구명줄이 있었지. 이 구명줄은 여기다 묶지 말고 작업용 소미 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각각 결속시켜야 한다. 이렇게 4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5, 6, 7, 8을 약간 이제 오른쪽에 이런 느낌을 잡으신 다음에 작업자가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밑을 딱 보니까 연예인 하하 있잖아요. 하하가 경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하 경보. 그래서 하하 경보인데 이 하하는 하중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시면 뭐 하중강 경보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하 경보 이렇게 해서 5번은 이제 하중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 강도를 가진 이제 요것들을 여기다가 그려서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그림이 이상해지고 너무 그림이 어려워지고 이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차라리 빼가지고 두 문자로 외우고 이 그림 옆에서 두 문자로 외우고 하중 어떤 거 하중일까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 근로자의 하중을 이제 견딜 수 있도록 작업용 그 서미로프 그리고 요거 있죠 구명줄 그리고 고정점들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용 서미로프 고정점 그다음에 이런 고정점 작업용 서미로프 구명줄 그다음에 그 고정점이 그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을 이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근로자의 하중을 당연히 이 고정점 서미로프 이것들이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5번이고요. 6번은 이제 하강. 이제 근로자가 하강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뭐 하강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가 이제 작업자가 조정을 해서 하강을 해서 내려가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뭐 신호도 안 했는데 위에서 누가 갑자기 막 확 내려버리면 이제 다칠 수가 있잖아요. 깜짝 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근로자의 조정 없이는 하강하지 않도록 해놔야 된다. 그래서 그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 시 근로자의 조정 없이는 그 작업대가 이제 하강하지 않도록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이죠. 경고입니다. 경고 이렇게 해놓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여기 원래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그 작업용 서문로프나 구명줄이 여기가 묶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풀면 안 된다. 막 그런 걸 이제 써놓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는 이제 경고 표지를 이제 부착을 하고 작업 중이라는 그 경고 표지를 부착을 하고 이 작업용 서미로프 그다음에 이 구명줄이 그 로프가 그 구명줄의 로프가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7번이고요. 이제 보호는 보호 덮개입니다.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뭐 보호 덮개를 대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 덮개를 이제 얘기를 하려면 로프가 이런 날카로운 면이나 이런 날카로운 면이나 뭐 끝부분 이런데 끝부분 날카로운 면. 그래서 잠시만요. 법적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용 서미로프와 이 구명줄이 구조물의 끝부분이나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해 이게 뭐 절단되거나
마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 덮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하 경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중은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 이제 고정점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강, 이제 강은 이제 근로자가 하강하는 방법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조정 없이 하강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7번의 경보,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이 이제 누가 와서 이제 풀지 못하도록, 그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도록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부착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는 보호 덮개, 경고에서 보는 보호 덮개인데 작업용 섬유로프와 이제 구명줄이 구조물의 끝부분 또는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해 절단되거나 마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로 4개 외우시고, 작업자가 여기서 작업하는데 밑을 딱 내려다 보니까 연예인 하하가 경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하 경보. 그래서 하중강 해서 하중, 하강, 그리고 경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 부착, 그리고 이제 보호 덮개. 요 보호 덮개 이제 떠올리시면 여기였지. 이렇게 해서 구조물의 끝 부분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해 절단되거나 이렇게 해서 떠올리는 식으로 이제 암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업 의자형 달비개는 이제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64조 달비개 점검 및 보수는 저희 이 58조 전에 했었잖아요. 발연기로 손발로 연기에 그거랑 이제 똑같고요. 그래서 이상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달비개는 저는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 그냥 외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대비개는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66조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험 막판에 저는 이걸 왜 버렸었냐면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이어가지고 처음에 그냥 뒤에 읽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만약에 이게 나올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좀 이렇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처음부터는 요거 좀 공부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 안에서 이제 한 장짜리 아니다가 이제 브리타 대비로 간략하게 요 포인트만 매달린 부재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비계 재료간 티치핀 당연히 없애야 되고, 안전류는 4 하나만 외워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머지는 최대적 자중 이런 거 적어두면 되니까 최대적 자중, 그다음에 당연한 얘기들 몇 개 적어주면 한두 개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요거 이렇게 형광펜만 쳐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5절 말비계 및 이동식 비계를 하겠습니다. 제 67조 말비계는요, 이제 15년도에 2차로 나왔었고요. 제가 2차를 안 적어놨네요. 그래서 15년 2차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 68조 이동식 비계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2차, 3차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5개이기 때문에 2차에 저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비계부터 보시면 요거는 계속 이제 외우려고 입에 계속 붙이시거나 이제 떠올리시면서 암기를 하다 보면 요건 좀 자연스럽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빠르게 읽어보면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 끝단에 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이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보조부재 같은 거를 이런 것들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그리고 말비계 높이가 2m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판 40cm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던 게 1, 2, 3인데 쪼개면 5개까지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호에 사실상 2개가 써져 있는 겁니다. 미끄럼 방지 조치, 그 다음에 양 끝단에 올라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요거 2개, 그리고 2호도 2개가 써져 있는 거예요. 기울기는 75도, 그리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해서, 그리고 처음에 이게 좀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계속 입에 붙이시고 하시다 보면 요거는 좀 암기가 이제 됐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시험장에서 안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또 출제했는데, 보통 이제 한번 나오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2차는 그래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외우고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방심했다가 나오면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나왔을 때 그거 정확하게 맞추는 게 정말
그 점수 확보에 있어서 정말 유리하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5점짜리를 특히 안전보건 규칙에서 5점짜리 나왔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최대한 쓰셔서 4.5점 받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비해서 만약 그림을 하나 이제 그려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말비계를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 지지부재 하단에는 1번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근로자가 양 끝단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울기 지주부재와 이제 두 가지씩 이게 되네요. 그래서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그 각도는 75도 이하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에는 고정시킬 수 있는 보조부재를 설치하여 지주부재를 고정시킬 것. 그리고 이제 3번은 여기 높이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비계 높이가 2m 초과시 작업 발판의 폭 40cm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요거 금방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비계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식 비계 보겠습니다. 이동식 비계 조립 작업 시 이제 준수사항이고요. 요거는 5점짜리로 해서 2차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동식 비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브레이크는 뺐고요. 세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그리고 2번은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이제 그리고 3번은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4번은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5번은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자중은 250kg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따와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그냥 이렇게 바로 안전 난간까지 그린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이동식 이 바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바퀴에서부터 1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식 바퀴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이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에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을 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이렇게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외웠습니다. 쐐기, 아웃트리거 이렇게 그리면서 1번이 이제 이동식 비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 예방을 위해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서 1번 이렇게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올라가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승강용 사다리를 당연히 밟고 올라가다가 뚝 하고 끊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그래서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그리고 이제 3번은 이 난간.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그래서 이게 3번입니다. 이 난간을 설치할 것. 그리고 이 난간에서 이제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 난간을 설치해 놓은 난간을 딛고 근로자 작업자가 딛고 작업을 하거나 갑자기 A형 사다리를 이 자체도 이 이동식 비계도 전도되고 넘어질까봐 이런 조치를 하는데 또 전도될 위험이 있는 요인인 사다리를 가져와서 이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길 위험하게 딛고 작업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난간을 일단 최상부에서 작업실에 난간을 설치하고 4번이 이 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또는 더 위험하게 A형 사다리, 그러니까 사다리를 가져와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여기다가 사다리 옆에 250kg짜리 뭔진 모르지만 이게 250kg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자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바퀴부터 시작을 해서 이동식 비계의 그 바퀴가 갑자기 이동을 하거나 확 전도되지 않도록 쐐기 같은 걸 깔고 견고한 시설물 고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웃트리거를 그리면서 아웃트리거를 이제 설치하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그리고 올라가야 되니까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그리고 위에 그 이제 보통 고소 작업이니까 이제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소 작업이니까 난간을 설치해야지. 그래서 안전 난간을 최상부에서 작업 시 이제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그리고 이 난간을 설치해 놓은 난간을 밟고 올라가서 갑자기 작업을 한다거나 또 더 위험하게 사다리를 또 꺾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그래서 그 안전 난간을 딛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거나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이런 식으로 하고 옆에 250g짜리를 물건을 적치해 두면서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떠올리시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제 5절까지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스템 비계 제 6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 69조의 시스템 비계의 구조, 이거 출제 당연히 예상되고요. 5개예요. 그리고 제 70조 이제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그래서 23년 3차 면접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강간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비계 강간 비계 구조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시스템 비계에 오면은 시스템 비계 구조가 먼저 나와서 뭔가 좀 이제 헷갈린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을 먼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6개네. 맞다. 그리고 이게 그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그러니까 준수사항이랑 구조는요 -1을 해주면 됩니다. 준수사항에서 -1개 하면 5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은 1, 2, 3, 4, 5, 6개고요. 빼기 1한 개 구조입니다. 강간 비계는 강간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이 5개예요. 그래서 그럼 구조는 빼기 1을 하면 강간 비계의 구조는 4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헷갈리지 않게 시스템 비계는 6, 5. 저는 작업시 준수사항을 먼저 외웠기 때문에 작업시 준수사항이 6이고 5. 그 다음에 강간 비계는 강간 비계 조립시 준수사항이 5개이기 때문에 강간 비계의 구조가 4개. 그래서 6, 5, 5, 4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꾸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혼자 하시다 보면 섞입니다. 강간 비계의 조립 작업시 준수사항, 강간 비계의 구조랑요. 이게 구분이 명확하게 진짜 딱 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막 그렇게 잘 안 돼요. 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 스타트를, 그러니까 저는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을 이제 첫 번째로 하기로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스템 비계는 강간 비계를 먼저 해보면, 강간 비계는 비미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강간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이 비미침. 그래서 비계가 미끄러지거나 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해야 한다. 근데 강간 틀 비계랑 시스템 비계 쪽은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요 표현이,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요거를 자꾸 의식적으로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만히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딱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이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처음에 잘 끊으시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징크스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규정을 다 알고 있어도 첫 번째 스타트에서 이 첫 9글자 5, 6, 7, 8 이 9글자가요 정확하게 딱 내가 늘 말하던 습관대로 딱 나와주면은요, 요 뒤에까지 쭉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잘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 단어가 안 떠올라서 기억이 딱 안 나면요, 이 뒤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면접 스터디를 했었는데,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온라인 전화, 카카오톡 전화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매일같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분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게, 내가 스타트를 명확하게, 특히 이런 시스템 비계랑 강간 비계가 헷갈리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끊으면은 여기까지 잘 가는구나.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되니까 잘 갈 수 있는데, 여기가 꼬여버리면 이 나머지도 다 꼬여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스템 비계 얘기하다가 강간 비계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게 강간 비계는 비미침, 강간 비계는 비계침, 비미침이라고 해서 비계가 미끄러지거나 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깔판 받침목, 그 다음에 시스템 비계는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요거를 딱 떠올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시 이제 준수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그 이미지화를 시켜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시스템 비계는 그림이 조금 달라서 괜찮습니다. 요거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이제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비계가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그리고 위에 전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공전로가 근접하여 비계 설치 시 가공전로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전원용 망호를 설치하는 등 초촉 방지 조치를 할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근로자가 상하 좌우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동일 수직 면상, 같은 수직 면상 또는 동일 수직 면상. 저는 이게 동일이 입에 잘 붙어가지고 동일로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이 떠오르면 뭐 같은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같은 수직 면상의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그리고 이제 최대 적재하중, 제조사가 정한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안 되며 최대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이렇게 해서 이제 그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계는 6, 5, 강간 비계는 5, 4, 그다음에 강간틀 비계는 5개였는데 1, 2, 3, 4, 5, 6으로 했었죠. 그래서 1, 2, 3, 4, 5, 6이고 강간틀 비계는 이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1번이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요걸로 표현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시작점인 포인트를 그 비미침, 그 다음에 강간틀 비계 시스템 비계는 그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요 시작점을 잘 잡고 계시면 요게 그 면접 준비하실 때 그 딱 트리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천말이 잘 나가면은요 뒷부분까지 정말 연결이 잘 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내가 꼬이면은 알고 있는 것도 처음에 꼬이면 뒤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연습했을 때 그랬던 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침묵의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말을 못해요. 제가 갑자기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본인만의 그 시작을 잘 끊을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이제 시스템 비계나 강간틀 비계, 그리고 그 강간 비계는 비미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저는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을 먼저 외웠고 그다음 구조해서 6개, 5개, 강간 비계는 이제 5개, 4개, 강간틀 비계 5개인데 6개로 나눠서 외웠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틀을 잡고 계시면은 암기하실 때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시 이제 준수 사항을 그 이미지화 시켜서 한번 이제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경사진 바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사진 바닥을 처음부터 그냥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진 바닥에 그냥 비계를 설치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해서 여기다가 그냥 경사진 바닥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여기 이제 경사진 바닥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비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경사진 바닥이고요. 이 수직재고요. 이거 이제 수평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계를 딱 설치를 해놓고요. 이제 그 1번 저희가 의례적으로 하는 말들, 그래서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그게 여기다가 이제 1번 하셔가지고 이제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이제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이제 사용해서 비계가 항상 수평 수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경사진 바닥이 있네요. 그래서 2번 해서 경사진 바닥에 설치 시 이제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해서 이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그리고 이제 3번 쭉 올라가시면 전로가 이제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 설치 시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전원용 방어구를 설치하는 등의 접촉 방지 조치를 할 것 해서 3번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쪽에다
하셔도 되고요. 이쪽에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했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이 하나, 여기 이제 상하 좌우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하 좌우 표시예요. 그리고 또 옆에다가 이렇게 아래 위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동일 수직면상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이 제조사, 이렇게 이제 하중이겠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4, 5, 6이 돼서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이동 시, 근로자가 상하 좌우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이렇게 하시고요. 5번은 동일 수직면상에서 위아래 동시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옆에 제조사라고 적힌 제조사가 정하여, 그러니까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그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안 되며 최대 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6개 1, 2, 3, 4, 5, 6 해서 이렇게 6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비계는 이 경사진 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사진 바닥을 그려주고 여기에다 비계를 딱 올려놓은 다음에 1번 의례적으로 우리가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조차가 있는 경우 이제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비계가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이 경사진 바닥이니까 경사진 바닥에 설치 시 휘버팅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해 비계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3번이 올라가서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 설치 시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원용 방어구를 설치하는 등의 접촉 방지 조치를 할 것. 그리고 여기 동서남북 위아래 화살표 표시한 다음에 근로자가 상하좌우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그리고 위아래 표시를 한 다음에 동일 수직면상에서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시킬 것. 그 다음에 박스 그려놓고 제조사 해가지고 이제 제조사가 정한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안 되며 그 최대 적재 하중이 표시된 표지판을 부착해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릴 것, 이렇게 하셔가지고 6개를 외우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69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출제 예상이 되고요. 5개예요. 그래서 5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요.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구성 요소를 이제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그리고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그리고 이제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그리고 수직재와 수직재 연결 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그리고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스템 비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이제 그려주시고 이제 1번은 항상 저희가 좀 이렇게 전체적인 거, 이 뭐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뭐 여기 수평재, 수직재, 가세재가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해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비계 밑단에 이 수직재와 그 받침 철물은 서로 밀착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겹침 길이는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렇게 하시고요. 올라가시면서 직각을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해야 되고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여기다가 하셔도 되고요. 저는 뭐 접소부 교차부라는 말이 안 나오게 여기다가는 안 했습니다. 이런 데다가 안 하고 그냥 이런 데다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4번. 그래서 이제 그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 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이렇게 해서 4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벽 연결재 설치 간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여기다 오른쪽에 했거든요. 그래서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입니다. 그 저희가 저번에 그 강간 비계가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이제 5였고 강간 틀 비계가 수직 방향 6m, 그 수평 방향 8m였잖아요. 근데 이제 시스템 비계는 이제 제조사가 정한 기준,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이제 제조사가 정한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시스템 비계의 각 그 구성 요소가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려오셔서 맞다, 그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수직재와 받침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를 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그리고 이제 3번은 위로 올라가시면서 직각을 그려주시면서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각이대로 설치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할 것. 그리고 4번은 연결재,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철물,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를 할 것. 그리고 벽 이음은 설치 간격은 이제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따를 것. 이렇게 해서 5개 이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제1편 그 총칙의 제 8장 이제 마지막 할 거고요. 이제 환기장치인데요. 이게 그 18년에 기계 2차 시험에 나오고 그다음에 23년에 그 건설에 이제 2차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요거 5개여서 그때 요거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때도 2차 합격자 분들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30명대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런 게 나왔던 게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가지고 기계 쪽도 이제 다운을 받아서 뭐 보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한번 나왔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23년에 또 그 기계에서 나왔던 그 비파괴 구조, 비파괴 검사 그게 이제 기계에서는 종류만 물었는데 저희 건설에 넘어와서 물어봤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건설은. 그래가지고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었다. 근데 이제 안 나오겠죠. 이제 안 나오겠죠. 이제는 혹시 몰라서 그 시험 막판에 요거 단어만 가져갔었거든요. 후드. 왜냐면 이게 짝이잖아요. 환기장치 짝. 그래가지고 이 덕트 후드. 그래서 후드를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처음에는 안 외우고 처음에는 이제 잘 몰라서 이제 안 외웠다가 요런 게 또 1차 시험에는 이제 나오거든요. 그 산업안전 일반 이 과목에 저희 시험에 이제 나옵니다. 이런 게 유해물질 기출로도 요거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이식, 뭐 부스식, 뭐 외부식, 리시버식 이렇게 해가지고 요 4개를 외웠던 것 같습니다. 후드 종류인가 그렇게 해서 외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유해물질이 이제 발생하는 곳마다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되고 가능하면 이제 포이식 다 포위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그 유해물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래서 포이식, 부스식 딱 이제 가림막이 있는 거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가능하면 설치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이렇게 가림막이 없고 그냥 외부식 그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식, 리시버식 후드는 이렇게 가깝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가깝게. 안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막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서 이거 혹시 시험 막판에 보실 거라면은 이렇게 그냥 키워드만 포이식, 부스식, 외부식, 리시버식이 요거 4개를 외우시면 얼추 이제 쓰실 수 있거든요. 포이식, 부스식이 좋은 거니까 가능하면 요거 설치하고 이제 외부식, 리시버식은 이렇게 포위를 못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지. 그리고 요거는 잘 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거는 2번은 잘 안 떠오를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이제 당연히 설치해야 되지만 요것도 약간 떠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확히 외우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저는 그래도 그 2차 시험 때는 요거를 3차 때는 안 봤고요. 2차 때는 막판에 봤었습니다. 요 키워드만. 그래서 요거 4개를 이렇게 가져갔었습니다. 포이식, 부스식, 외부식, 리시버식 요거 4개를 가져가서 요거 기억나면 다행이고 안 나도 일단 반타작이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 막판에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 4절에 달비계 및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에서 저는 달대비계, 걸침비계 안 했고 달비계만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달비계의 구조는 곤돌라형 달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그리고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제 문제를 25점짜리를 저는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그냥 요 문제를 보고 안 보고 써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답을 안 보고 써보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두 문자를 이제 보시면 그 와이어로프 폐기주 및 달기체인 폐기 기준은 이소지 꼬심열, 기로 단십균, 이소지 꼬심열, 기로 단십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준수 사항은 이 달기 강대 및 달기 강선은 이제 심하게 손상, 이제 변형된 것을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달기 와이어 로프 등은 한쪽 끝을 비계의 보등에, 다른 쪽 끝을 건축물 등의 보등에 풀리지 않도록 이제 결속을 해야 된다. 이제 발판 폭은
40cm로 틈새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5번 비계 전체, 이 비계 전체가 흔들리거나 뒤집혀지지 않도록 비계 보등에 버팀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5개만 외웠었고요. 그리고 추락 위험 방지 조치로 이제 구명줄을 따로 설치해야 되고, 이제 안전대를 착용하고 이제 구명줄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되고요. 해서 이렇게 해서 그 25점짜리로 이제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의자용 달비계의 경우에는 이제 또 문제를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 섬유 벨트 폐기 기준 4가지, 그리고 추락 위험 방지 조치 2가지, 그리고 설치 시 준수 사항 8가지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개정이 되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더 어쩌면 이제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여기 개정이 21년이 됐는데 지금 거의 3년 4년 이 정도 3년 넘게 지금 이제 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는 특A급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시험 막판에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시험장에 가서 제발 나올 수 있게 그러면서 요거 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또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요건 그래도 추천드립니다. 개정되고 안 나왔다. 개정되고 안 나왔으면 무조건 일단은 특A급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업의자용 달비계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8개 이렇게 해서 8개의 그림으로 외워야 되는 8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 이미지 4개 그리고 하하 경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그림을 작업대만 딱 그려놓고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하고 견고하게 제작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4개의 모서리에 작업대는 4개의 모서리에 로프 등을 매달아 설치할 것. 작업대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뒤집혀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그리고 이제 3번은 쭉 이 작업용 섬유로프 올라가면서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랑 그 콘크리트의 구조물,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에 딱 체결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3번 이렇게 하시면서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콘크리트 구조물 등 어떤 2개 이상의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을 할 것. 그리고 4번은 옆에 또 와서 줄을 딱 하나 그리시면서 이제 그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서로 다른 고정점에 결속하도록 할 것. 그리고 5, 6, 7, 8은 하하 경보. 작업자가 밑을 내려보니까 하하가 경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중, 하강, 경보, 경고,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중은 이 작업자의 하중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이 고정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용 그 섬유로프 구명줄 이 고정점들은 작업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6번은 이제 하강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그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 시 근로자 조정 없이는 이제 하강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그리고 이제 7번은 경고입니다. 작업 중이라는 경고 표지를 이제 부착해 두어서 작업용 섬유로프나 구명줄을 이제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8번은 이제 보호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마모되는 부분, 이런 마모되는 부분에 건축물의 끝 부분 등에 그 로프가 이제 접촉이 되어가지고 절단이 되거나 마모될 이제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 덮개를 이제 씌워둘 것, 이런 식으로 하시면 8개가 몇 번 하시다 보면 요거 잘 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은 진짜 좀 약간 좋은 거고요. 진짜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8개를 이 정도 이제 쓰실 수 있으시면 거의 25점 다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 섬유 벨트는 이제 꼬심 이놉 해가지고 꼬임이 끊어진 것, 이제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그리고 이제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로프를 연결한 것, 그리고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 이걸 안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소지 꼬심열 하면 이음매가 있는 것, 그리고 소선의 수가 10% 이상, 여기만 이상이고 다 초과다라고 해서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그리고 지름의 감소가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그리고 꼬인 것, 그리고 심하게 변형된 거나 부식된 것, 그리고 열이나 전기 충격에 의해 그 손상된 것,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소지 꼬열심, 그 다음에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기계에 나왔다. 그래서 잘하면 이제 저희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로 단십균 해가지고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그리고 지름은
그 초과해서 감소를 해야 되겠죠. 늘어나면서 지름이 감소될 거니까. 그래서 그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길이에 아닙니다.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균이니까 균열이 있거나 뭐 심하게 손상된 것, 예, 변형된 것이네요. 심하게 변형된 것.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뒤에가.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그 이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공부하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공부하시다가 또 오시면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 뒤에 거는 좀 낫습니다. 여기는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놓으시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좀 스트레스가 안 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요거 외웠으니까 5개라도 요 그림 이렇게 하면서 요거라도 많이 정확하게 외웠으니까 뭐 요거 하나 틀린다고 그렇게 되겠어?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의자형 달비계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비계 및 이동식 비계는 여기다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지주부재 하단에는 이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양 끝단에 근로자가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두 번째는 75도 이하 수평면과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도 이하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를 고정시킬 수 있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그리고 높이 이렇게 해주시면서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비계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퀴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비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및 전도방지 조치를 위해 브레이크 등의 바퀴의 그 브레이크 및 세기 등을 바퀴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을 시키거나 여기 이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전도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니까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난간을 최상부 작업에서 작업 시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작업을 하거나 갑자기 사다리를 가져와서 작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그 250g짜리 박스를 세워두고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4, 5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하시면 좀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비계 준수 사항부터 먼저 할 거고요. 이제 시스템 비계랑 강간틀 비계는 시작이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그리고 강간 비계에는 비미침 비계가 미끄러지거나 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밑받침 철문을 사용해야 되며 그 깔판 받침목 이렇게 나가셔야 되고요. 시스템 비계는 그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이렇게 해서 출발하시면 이제 좀 안 헷갈리시고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문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 철문을 사용하고 비계가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그리고 여기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바닥에 설치 시 피벗형 받침 철문 또는 세기 등을 사용해서 비계가 항상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올라가셔서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 설치 시 그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전원용 방어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아래 동서남북 위아래 박스 제조사 이렇게 떠올리신 다음에 근로자가 상하 좌우 이동 시 지정된 통로로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 수직 면상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사가 정한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 적치해서는 안 되며 이 최대 적재 하중이 표시가 된 그 표지판을 부착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5개. 강간비계는 그 5개, 4개, 강간틀 비계 5개인데 6개처럼 외웠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있으시면은 좀 비계 쪽이 이제 거의 다 되신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시험 막판에 이 후드 만약에 가져가실 거라면 포이 부스 외부 리시 이렇게 해서 뭐 시험장 안에서 잠깐이라도 보시면 근데 갑자기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1편은 이제 여기까지 마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 계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